자, 앞서 일기압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일기압에 도달하게 되는데 실험적인 오차들 때문에 실제로는 101325 뉴턴/m 제곱을 1 ATM으로 정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요런 계산 하나 해볼게요. 자, 어쨌거나 최종 여기 계산에 도달하게 되면 약간 뭐 실험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일기압에 거진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편의라기보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요 계산 과정에서 자, 13.6 곱하기 76 있죠? 요 두 개만 곱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개만 곱하면 1 곱하기 1033.6 요렇게 바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한 거냐면 그냥 9.8 그대로 10의 1승 그대로 단위도 그대로 둔 다음에 13.6에다가 76을 곱해서 그냥 그 값을 계산하면 1033.6이 되거든요. 거기에 1을 다시 곱한 거니까 요 둘은 등호가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렇죠? 그럼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걸 해봤을까요? 13.6이랑 76을 네, 그러니까 13.6 곱하기 76 하면 1033.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만 곱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면 등호는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을 거냐고요.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오빠 이름이? 현승이 오빠? 오, 박수! 좋아, 좋아. 자, 뭐냐면 13.6이 누구의 밀도였어요? 바로 수은의 밀도였죠. 그 다음에 76은 누구의 높이였어요? 바로 수은 기둥의 높이였잖아요. 근데 그걸 1로 바꾸면 얘는 누구의 밀도가 되겠어요? 물의 밀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1033.6은 누구의 높이가 되겠어요? 물 기둥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동일한 실험을 물로 대신하면 그 높이가 이 정도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방금 봤던 것처럼 76의 원래 단위가 뭐였어요? 센티미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033.6도 센티미터가 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적을게요. 여기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요 지금 하는 게 이제 이 1ATM의 정의에서 첫 번째 1기압에 해당하는 액체 기둥의 높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은의 경우는 76cm고요. 물 기둥의 높이로 치자면 1033.6cm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센티미터를 조금 더 편한 단위인 미터로 바꾸면 10.336m가 되겠죠. 보이세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자, 수은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 수은 기둥이 76cm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비하는 이 유리 실험 기구의 높이가 대략 한 80, 90cm 정도면은 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기둥 가지고 이 실험을 하면 물기둥이 몇 미터가 치솟는다는 얘기예요. 10m가 10m가 치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유리 그릇을 얼마짜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m가 넘는 유리 기둥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10m가 넘는 유리 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걸 이렇게 들어 세워야 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성가시겠어요? 굉장히 성가시겠죠.
그러니까 토리첼리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물 가지고 시도를 해봤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아까 내가 왜 유리 그릇을 물 속에 넣어서 그리고 잡아 빼면은 물 기둥이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더 올리면 어떨까? 더 올리면 어떨까? 더 올리면 어떨까 하고 계속 더 확장을 해봤겠죠. 근데 1m, 2m, 3m 계속 아무리 올려도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거지. 그럼 한계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럼 계산상으로는 10m까지니까 유리 그릇을 가지고 10m만큼 이게 뽑아낸다? 이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토리첼리가 그렇다면 물보다 조금 더 밀도가 큰 게 뭘까를 조사를 하다가 찾은 게 바로 수은이 되는 거죠. 사실 수은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안전한 녀석이에요? 위험한 녀석이에요? 위험해요. 수은은 이 자체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수은 증기를 흡입하게 되면 그 뇌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은은 실제로 그 뭐냐면은 만지거나 가까이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이유가 물 기둥으로는 답이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기압에 해당하는 액체 기둥의 높이를 수은으로 환산하면 76cm, 물은 이 정도가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왜 수압이라는 말 하죠. 예를 들면 물속으로 잠수하게 되면 수압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때 우리가 바닷속으로 몇 미터씩 잠수할 때마다 1기압이 늘어난다고 하죠? 10m씩 잠수할 때마다 1기압 늘어난다고 하죠. 그 계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336은 떼고 그냥 10m 들어갈 때마다 1기압씩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했던 자, 1ATM의 정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760 밀리미터 HG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700 HG의 의미는 뭐겠어요? 수은이고요. 760 밀리미터라고 하는 건 바로 저기에 있는 76cm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 높이가 76cm 혹은 760mm까지 올라가는 그 압력을 1기압으로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760 토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 토르를 요 토르랑 착각하는데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 토르는 또리젤리고요. 얘는 토르가 아니고 발음이 소울죠. 소울. 알겠죠? 소울 알죠? 소울 알죠? 망치 이렇게 알죠? 로드 오브 썬더. 로드 오브 썬더. 그래서 소울. 이건 토르. 알겠죠? 그래서 1기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세 번째, 보일 법칙. 아이고. 자, 실험 장치를 준비합니다. 어떤 실험 장치를 준비하냐면 짜잔, 이런 실험 장치를 피스톤이라고 하죠. 자, 이때 짜잔, 여기 이제 외부 압력이고요. 그 다음 요게
내부 부피가 되겠네요. 자, 이 실험 장치에서 이제 몇몇 생각해 볼 문제는 1.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피스톤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험 장치에 이 안에 어떤 기체를 넣어두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 외부에서 분명 힘이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도 이 피스톤이 보시다시피 스톱! 피스톤이 딱 멈춘다. 그럼 그게 바로 뭐겠어요? 외부에서 주는 힘과 내부에서 버티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걸 뜻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이랑 같아졌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외부 압력이라고 하는 건 아는 압력이에요? 모르는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은 내가 주는 힘이니까 이 값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을 힘의 평형으로부터 내부 압력으로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힘을 주는데 피스톤이 정지해. 그럼 내가 주는 힘만큼 내부에 그 압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EX 이게 무슨 줄임말일까요? 네, 바로 external이라는 뜻의 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그걸 앞으로 EX 이렇게 줄여 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팩스가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팩스가 아니고 외부 압력, 알겠죠? external pressure, 알겠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체의 부피란 그 자체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들어있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기체의 부피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기체의 부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피라는 개념과 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고 무슨 뭐 요리를 하건 실험을 하건 무슨 그 계량컵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눈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눈금이 만약에 100ml라고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액체를 채워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채웠다. 그러면 이놈의 부피는 뭐예요?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액체의 부피가 100ml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로 그 물질 자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액체가 100ml라고 하면 그 물질이 100ml 있는 거고요. 고체도 100ml 있다고 하면 진짜 그 고체라는 물질이 100ml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기체는 기체가 100ml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기체를 구성하는 물질 자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걔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그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약간 다릅니다.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액체하고 고체는 어디 담아뒀을 때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지만 아시다시피 기체는 어디 담아둔다고 했을 때 닫아놓지 않으면 기체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항상 피스톤과 같은 닫힌 그릇이 필요하고 그 닫힌 그릇이 규정하는
이 눈에 보이는 부피, 그걸 바로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얘기할 때는 그 자체 크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 크기에 대한 얘기가 뒤쪽에서 실제 기체 혹은 반데르발스 방정식 같은 데서 언급이 되니까 그때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등온 그리고 등몰수 조건에서 실험합니다. 등온, 등몰수 조건에서 실험합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변치 않는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칩시다. 내가 처음에 세팅한 온도 뭐 10도면 10도, 20도면 20도, 내가 처음에 시작한 그 온도를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따 여기에서 압력과 부피 사이의 실험적 관계, 바로 이게 되겠죠. 자, 압력은 말씀드렸다시피 pressure라고 써서 P라고 줄여 쓸 거고요. 자, 앞으로 기체에 대해서 부피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를 뜻해요. 그렇죠? 그릇의 부피야. 이제 그 말을 이제 앞으로 생략을 할 거고요. 부피를 영어로 볼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V로 이렇게 딱 썼습니다. 이때 압력하고 부피가 역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해요? 바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역수가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단 어떤 조건 NT 일정입니다. NT 일정. 자, 여기서 앞으로 N이라고 쓰는 물리량이 있을 건데 이건 그 기체 입자의 몰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T라고 쓰는 물리량이 있을 건데 얘는 온도입니다. 온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템퍼러처라고 해서 앞으로 T로 줄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저 실험에서 몰수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두고 압력하고 부피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측정한다고 했죠. 실험적으로 측정한다는 말은 이 힘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뭐 가할 수도 있고 빼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험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바로 로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로가 뭐죠? 그러니까 번역이고요. 자, 번역으로 법칙이라고 하죠. 그럼 이 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우선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자, 정확하게는 scientific law 이걸 줄여서 그냥 law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법칙 이런 거 말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법칙들의 어떤 공통적인 성격이 있냐고요. 증명의 조건이 있다. 실험을 통해 뭐라고요? 실험을 통해
실험을 통해. 좋아요. 자, 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1. 인류의 보편적 경험입니다. 자, 저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경험이라고 하는 건 매우 그 실제적인 거죠. 실제로 인간이 뭐냐면 겪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어떻게 보편적이어야 돼요. 자, 경험 중에는 특수한 경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외계인을 만났어. 뭐 이런 거. 그럼 그것도 경험일 수 있죠. 근데 내가 어제 외계인을 만난 건 보편적 경험이에요? 특수한 경험이에요? 특수한 경험이죠. 그런 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편적 경험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 동시대인, 심지어 나로부터 수천 년, 수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알겠죠? 그걸 보편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여기 이제 개념화라는 말 있죠? 개념화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쓰면 좀 어려워요.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되게 그 수학과 아니면은 저기 철학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바로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돌을 여기 한 무더기 쌓아두고 더 쌓아뒀더니 계속 무거워지더라.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경험이죠. 혹은 어제 라면을 막 처먹고 잤더니 아침에 체중이 불었어. 이것도 매우 실제적인 경험이죠. 그런 경험들을 모았을 때 그렇다면 질량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단위가 합쳐지면 그게 그대로 더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만들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법칙은 어떤 특징이 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모아서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수식 아세요? 여과 많이 본 적 있죠? 이거 증명해 본 사람? 이거 증명해 봤어요? 자, 이거 혹시 어떤 선생님이 증명해 준 적 있다? 증명해 줬다고 이거를요? 정말로요? 뭐라고요? 그건 증명이 아니고요. 필요 충분 조건일 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수식을 표현을 바꾸는 것 뿐이지,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한다는 거는 이게 증명이 되건 이게 증명이 되건 둘 중에 하나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그렇게는 증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수식은 뉴턴의 생각이에요. 뉴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하니 주변 많은 실험들이 설명이 잘 되더라. 그래서 뉴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정해 보면 편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 수식인 거지, 이 수식이 전 우주의 진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전 우주의 진리는 만약에
이거라고 합시다. 이게 진짜 전 우주의 진리라고 합시다. 어?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자, 이게 전 우주의 진리지만 실제 실험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의 실험 오차에 이런 것들이 묻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진짜 전 우주의 진리라 하더라도 인간은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이 F 이퀄 MA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이 수식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뭐예요? 법칙. 뉴턴의 그렇지. 뉴턴의 운동 제2 법칙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법칙으로 붙은 건 뭐라고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노벨상을 100개를 받아도 뉴턴이 살아 돌아와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정하면 편리하다인 거지 그것을 더 이상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걸 얘기한 사람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두셔야 앞으로 양자역학 같은 걸 공부할 때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이언티픽 로,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공부할 수 있을까요? 실험에 바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경험 자체가 보편적인 것들을 모아서 법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내 일상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우 있죠. 뭐만 알겠죠? 그럼 뭐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 방금 얘기했듯이 운동 안 하고 밥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찌더라. 아, 그럼 질량이 보존되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면 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진짜 애석하게도 분명 다른 사람은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하지만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여기 승마 해본 사람, 승마. 오오오, 승마. 오오오, 그래 있어. 승마. 오, 좋아. 좋아. 내가 왜 승마 얘기를 하냐면요. 승마 얘기를 하냐면 그거 가은이가 승마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은이 누구예요? 가은이는 가연이 동생이에요. 그럼 가연이는 누구예요? 가연이는 김선아 딸이에요. 그럼 김선아는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런 거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가은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5학년인데 승마해요, 진짜로. 근데 그 승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그럼 우선 사실 승마, 말을 탄다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비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마를 할 때 이거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니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냥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돈 많이 들 것 같죠. 그래서 이 승마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비싼 게 아닐까? 그럼 이게 너무 비싸면 이건 뭐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은이가 승마를 하느냐? 바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까 승마 해봤던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해봤어요? 어떤 기회를 해봤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갑자기, 야, 그럼 말 타러 가자!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요? 이야, 진짜 좋은 아버지시다. 바로 그냥 예, 진짜 좋은 아버지시다. 야.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적절한 예를 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 탄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 보편적 가정에서 쉽게 그냥 우리 가족 다 말 타러 가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는 경기도 산단 말이에요. 내 수원에서 오는 건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나 수원에 살거든요. 그 수원에서 오늘 기차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고 또 밤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사니까는 그 우리 집 딸들은 경기도 교육청 관악일 거 아니에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승마 체험 코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만 원만 자비를 부담하면 그 승마를 배울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걸 하냐면 그 경기도 지역이건 경남 지역이건 어디건 그 마구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키우는 그 농장들이 있다고요. 그럼 사실은 그 농장들도 수익을 올려야 되고 농장들 입장에서도 뭐냐면 마케팅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농장들과 교육청들이 협업을 맺어서 그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체험 코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클릭 들어가면요. 그런 그 재밌는 교육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쉽게 아주 저비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건데 몰라 중학생부터는 없는 걸로 초등학생들은 그거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가은이가 그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예, 그래서 하여튼.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말을 탄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이고 그리고 말을 타본다는 것도 어찌 보면 보편적 개념일 수 있죠. 하지만 보편적 개념이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다 해봤을지는 그건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분명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경험이 저거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인간 삶의 유한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해봤는데 난 안 해봤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느낌을 내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런데 그게 법칙이래 막 어떻게 해갖고 그럼 그런 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건 분명 저기 유명한 사람들 야 이건 이런 개념이야 이런 법칙이야 딱 얘기를 해뒀어. 근데 나는 그 법칙을 경험을 안 해봤어. 해봤으면 짐작하면 되는데 그럼 안 해본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거나 근데 내가 그거를 시간이 없거나 뭐 유한성 때문에 내 인생의 유한성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해봐요. 외우면 돼요. 알겠어요?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배울 것 중에 이런 수식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반데르발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요 수식 역시 증명이 안 돼요. 알겠죠? 증명 안 됩니다. 근데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 자기 실험 결과를 이렇게 개념화해서 법칙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반데르발스처럼 실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근데 증명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워요.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어서 내가 이제 진도 외적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뭐 스스로도 수학, 과학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할 거고요. 그런데 수학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이걸 내가 이해해서 논리적으로 그걸 차근차근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부의 핵심은 바로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일까요?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자, 공부를 할 때 외우는 것, 이해하는 것 어떤 게 더 중요해? 물론 둘 다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1%라도 조금 더 중요한 거 그게 뭐겠어요? 암기.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51% 49%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해요. 왜죠? 왜죠? 왜 이게 더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짜고짜 외우라고 하면 괴롭죠. 그럼 여러분 편하게 얻은 게 가치 있겠어요? 힘들게 얻은 게 가치 있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해는요 개돼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여기에 먹이를 두고 걔가 먹이를 먹으러 와요. 근데 걔를 존나 패요. 먹으려고 하면. 그럼 깨갱 하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또 올 거 아니에요. 또 먹으려면 또 패요. 그러면 이 개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죠? 자, 상황을 이해한 거예요. 그 개가. 알겠어요? 이해는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개돼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구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거 개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뭔가를 억지로 외우는 건 그건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외우는 건. 그러니까 인간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급스러운 거예요. 즉 여러분 어떤 사실을 외우는 걸 너는 머리가 나빠서 암기만 잘하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암기야말로 인간의 뇌만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그러니까 가장 고귀하고 멋진 행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는 암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건 꼭 외웁시다 하면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돼. 그리고 내가 외우자고 하는 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증명이 안 되는 정의에 가까운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을 외우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요. 알겠죠? 내용적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외우라고 했을 때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사이언티픽 로의 특징이다.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를 어쨌거나 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일이 됐건 누가 됐건 실험하면 누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라서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을 모아놓은 것이라 기체의 경우 압력하고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을 공부를 할 때 아 이건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체계에서 이해할 만한 건 굉장히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과학은 외우는 거예요. 물리학도 외우는 거고요. 생물은 죽을 만큼 외우는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암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법칙 관련해서 조금 강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 장 넘기시면 여기 뭐가 나올 거냐면 1.2, 1.2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만약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찰스. 이게 찰스예요. 그렇죠? 여기 잘못 썼다. 찰스. 아시겠죠? 근데 이 양반이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샤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알파벳은 같은데 이게 문화권에 따라 발음이 다르네. 자, 이 양반이 무슨 실험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역시나 자, 뭘 준비하죠? 피스톤. 피스톤의 물리적 의미는? 피스톤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바로 닫힌 그릇. 닫힌 그릇이라는 뜻이 뭐예요? 안쪽 내용물이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피스톤을 쓰는 이유는 그 그릇 자체에 닫힌 그릇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역시나 자, 외부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때 내부 부피
V입니다. 얘는 외부 압력이고요. 자, 여기서 이 내부에 또한 어떤 기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주느냐? 첫 번째 1. 첫 번째는 압력하고 몰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특히나 이때 얘를 1기압으로 보통 유지를 합니다. 뭐 1기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몇 기압이어도 되는데 외부 압력을 그냥 외부 대기압의 압력으로 보통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을 뭐 1기압이면 1기압, 2기압이면 2기압 어떤 식으로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누구? 온도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요게 샤를의 실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쓸게요. 그래서 이때 그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비슷한 실험 결과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실험 결과가 하나 나타나느냐. 바로 자, 이런 실험 데이터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명심할 건 여러분, 모든 실험은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적입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실험은 불연속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y 콜 fx 이런 식의 표현 본 적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함수라고 하잖아요. 함수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죠. 그러면 그 함수라고 하는 걸 수학 시간에 억수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함수가 실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을 활용해도 인간은 함수를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수학에서 배우는 함수는 뭐 직선이라도 다 이게 뭐냐면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럼 만약에 그러면 연속적인 결과를 함수처럼 내가 얻어내고 싶다. 그럼 이 말은 내가 어떤 측정을 1초에서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측정을 언제 해야 돼요? 1.00000000001초에 또 그 측정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0.000000001초에 또 측정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계속 쌓여야 연속인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액티비티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요리 나오는 것에 대해 여기서 이게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수리적 상관관계로다가 이런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여기서 요 부분의 데이터를 V0라고 두고 이것의 의미는 바로 0도씨에서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이때 재밌게도 첫 번째 1 V와 T. 자, 여기서 요 T는 요 놈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도시 온도 체계의 온도를 지금 소문자 T로 잡았습니다. 요 부피 V와 T 사이에 1차 함수의 관계가 있다. 그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못해요? 없어요. 절대 증명하지 못합니다.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요. 실험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어디까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가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1차 함수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1 y절편이 있겠죠. 그 y절편을 v0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때 기울기를 또 조사를 해보니 실험적으로 봤을 때 y절편을 273.15로 나눈 것으로 기울기가 나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재밌게도 그 1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V는 V0 273.15 곱하기 T 더하기 V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울기에다가 X축을 곱해 주시고 Y절편을 더하면 그게 Y축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1차 함수의 관계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시로 표현되는 온도를 X축의 도시를 하고 그 부피를 Y축의 도시를 한다면 기울기와 Y절편이 있을 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두 번째 2 실험을 하는 조건을 또 약간 바꾸면 이렇게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빨간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의 차이는 뭘까요?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압력에서 옵니다. 약간 실험을 고압 조건에서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약간 저압 조건에서 하면 이런 조건이 나타납니다. 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고압 조건으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떤 저압 조건으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실험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고압 조건에서는
기체 부피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죠. 무엇에 의해서? 바로 보일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 0도씨에서 뭐 어떤 온도에서건 그 압력이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3) 일차함수라고 하면 y절편도 수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요런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요런 걸 x절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x절편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x절편 어떻게 구하죠? 바로 y축 함수 값을 0으로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둔 거니까 v0 273.15 t 더하기 v0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걸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v0 나가리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도 있는 바로 이 값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맞아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x절편의 의미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물질의 혹은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부피가 0이 된다. 어떤 의미예요? 부피가 0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피가 0이다. 없어진다는 말이야. 없어진다는 뜻이죠. 부피가 0이다. 그럼 이거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이 있었는데 온도를 낮추어 부피가 없어진 온도를 낮추어 부피가 0이 되고 물질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있는데 온도를 낮췄더니 부피가 막 줄어들어요. 그 물질이 뭐가 됐건 기체가 됐건 부피가 줄어드는데 어떤 온도에서 부피가 0이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뭔 상황이 뭔 상황이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바로 실제로는 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273.15도씨는 온도의 최저 한계인 것 같은 거예요. 온도를 낮추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부피가 없어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저 온도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겠나 라고 물리학자들이 짐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재밌게도 세 번째 마이너스 273.15도씨에 도달하기 이전에 모든 물질들은 이미 액체 혹은 고체로 상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측정한 V는 어쨌거나 기체의 부피죠. 그런데 그 온도에 도달하기 이미 전에 다 고체나 액체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저 온도에서 남아있는 기체가 부피가 0이 되는 걸 실제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온도까지 남아있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 온도에 도달하면 부피가 0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실제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 온도 자체가 바로 마이너스 273.15도씨인데 얘가 뭔가에 영감을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네 번째 영어 표현으로는 absolute temperature. 우리말 번역을 뭐라고 하죠? 바로 절대 온도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1. 바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 이거 잘 안 보이겠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요거를 뭐라고 읽죠? 얘를 뭐라고 읽죠? 셀시우스라고 읽죠? 셀시우스라고 읽죠? 그리고 이때 얘를 뭐라고 읽죠?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도시 온도 체계로 표현되는 온도에 273.15를 더해서 그걸 켈빈 온도 체계의 새로운 온도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번역할 때는 얘를 섭씨 온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고, 얘가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273.15도씨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되니까 이 녀석을 새로운 원점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의는 마이너스 273.15도씨를 온도 체계의 새로운 원점으로 정하자. 그래서 지금 Y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 새로운 Y축을 짜잔 요렇게 새로운 원점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 둘 다 원점을 통과하는 비례하는 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편리성 때문에 이 Y축을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혹은 X축 원점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된 게 바로 보시다시피 절대온도 체계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또 묘한 사실은, 자, 그럼 잘 보세요. 1도씨와 1켈빈은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자, 왜냐하면 고지고대로 쓰자면 1켈빈은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72.15도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1도씨는 이쯤 있는 거고요. 1켈빈은 이쯤 있는 거니까 결코 같은 게 아니죠. 아시겠죠? 하지만 1도씨의 차이와 1켈빈의 차이는 같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여기가 보시다시피 1도씨, 2도씨, 그 다음 여기가 1켈빈, 여기가 2켈빈이라고 하면 1도씨와 1켈빈은 다르지. 하지만 1도씨와 2도씨의 차이, 1켈빈과 2켈빈의 차이는 같다고. 이 폭은 같다고 하겠죠. 그렇게 도시하고 셀시우스 관계가 나타난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졸리지? 우리 졸린 오빠 이름이? 어? 김다니엘이라고요? 뭐라고요? 민강이. 아, 민강. 그렇지. 아, 내가 그 민간인이라 그랬죠. 하여튼 그래. 그 조금만 더 쉬었다 하자. 알겠죠? 좀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그 다음 그래서 얘를 3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V가 뭐고 T가 뭐예요? V가 저기서 아까 그렸었지만 지웠네. 바로 그 기체가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고요. T가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자, X축을 이렇게 옮겼다고, 원점을 옮겼다고 했죠. 그러면 이 원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1차 함수 그래프가 되지만 원점을 이쪽으로 옮기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되니까 바로 부피하고 온도 사이가 비례 관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온도 체계를 절대 온도로 만들어 놓으면 저 샤를의 법칙을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이 경우 무엇과 무엇이 일정하죠? 이게 일정하죠. P는 뭐고 N이 뭐예요? P는 압력이 일정한 거고요. N은 뭐예요? 몰수가 일정한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체의 경우 압력하고 몰수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비례한다 라는 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샤를 이후에 진짜로 저 마이너스 273.15도씨가 진짜 0켈빈이냐, 정말 거기에까지 온도가 내려갈 수 없느냐를 이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 거기 내 교재에도 나와 있긴 한데, 교재 그 2페이지 왼쪽 달락 아래쪽에 보면 인간이 도달한 최저 온도 2003년 MIT 보이세요? 거기 데이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450 피코켈빈 마이너스 277.149999999955도씨.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뭐 집에 가셔가지고 저기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아니면 구글에 찾는 게 빠르긴 해요. 거기다가 앱솔루트 템퍼러처 이렇게 치시면, 아니면 위키피디아 있죠? 위키피디아 알죠? 거기에 앱솔루트 템퍼러처라고 치시면 요 실험 영상이 떠요. 그래서 그 어떤 미국의 그 MIT에 있는 어떤 물리학 실험실에서 극초조온을 만든 실험 그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진으로 몇 개 뜨는데 거기 보시면 진짜로 여기까지 내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라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6시 반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는 거지?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응?